1억 미만으로도 살 수가 있고요. 한강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1차에 되는 것을 냅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저희 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분야죠. 지역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자분들의 필요에 맞게 자금별로 나눠서 지역 소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단계로 나눴거든요. 1억 미만, 1억에서 3억,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이상, 1억 미만으로 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억 가지고 새 아파트를 갖는다, 이게 아니라 초기 투자금을 대비, 초기 투자금이라는 건 재건축, 재개발이 될 상품에 대해서 등기한다고 생각하면 대출이라든지 세입자 보증금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주비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염려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1억 정도는 낼 수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분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단계별로 또 나눠지거든요. 1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극초기라고 표현합니다. 아예 정비구역 지정, 선도 안근, 일명 화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그림을 그리는 노도, 그리고 접도율을 보면서 아, 요거 재건축 재개발 지역 되겠다. 여기는 부산에 조금 많습니다. 부산에 화가가 출몰했다, 그런 말도 하거든요. 빌라를 사고 주택을 사서 세입자를 들이거나 대출을 하면 1억 미만으로도 살 수가 있고요. 수도권에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예정지라든지 조합설립. 정비구역 예정지역이라는 건 이쪽 구역에 하겠다라고 예정된 것도 있거든요. 인천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구가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오래된 중구, 동구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곳은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된다는 거. 그 구역이 되기 전까지는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가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동의서를 거들어 다니는 단계. 이 단계 같은 경우는 1억 원도 되는 거죠. 사업자의 마인드로 보라는 거죠. 새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저해된 요소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같이 가려는 사업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유자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면 극초기 단계도 괜찮다라는 거죠. 1에서 3억 원 정도면 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요? 부산의 재개발 지역도 가능하고요. 인천은 아주 끝에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를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으로도 충분히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예정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도 아파트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바로 노원구에 있는 상계주공인데요. 상계주공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데는 조금 비싸지고요. 안전진단 전에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상계주공은 10평대, 20평대, 30평대 이렇게 골고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평대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데요. 상계주공 안 되겠어요? 다 같이 가는데 바로 옆에 단지는 안전하대, 옆에는 안 안전하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3억에서 5억 원 정도? 3억에서 5억대 사이로는요, 경기도에 2개의 뉴타운이 있습니다. 덕소 뉴타운, 남양주에 있거든요. 덕소역 맞은편이 미사 강변도시, 3, 4억대에 한강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TX A 노선의 대곡역 인근에 있는 능곡 뉴타운, 바로 위에 원당 뉴타운이 있거든요. 3억에서 5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능곡하고 원당은 고양심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투기 세력을 조금 막기 위해서 시장님이 지정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물건을 사면 입주를 해야 돼요. 약간 눌림목이 형성돼서 아직까지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니까 오를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하는 거, 내후년에 입주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끝난 거예요.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서울에도 있습니다. 바로 상계 뉴타운이 있습니다. 당고개역 인근에 있는데요. 한 구역은 입주를 하고 한 구역은 입주 예정이고, 그리고 3개의 구역이 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시 인가가 된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만간 5억이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또 찾아지는 게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세입자 보증금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대출이 많이 나온다면 초기 투자금이 절약될 수 있겠죠. 5에서 10억?
이 바운더리에는 좀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성광, 안수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성남, 광명, 안양, 의왕, 수원. 수원 중에서도 뭐 5억 언더로도 있는데 지금 말한 거는 대표적인 재개발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8달 재개발 분양이 건설 6구역 빼고는 다 됐죠. 그러니까 거기는 넘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에서 가장 주요 지역, 그렇게 해서 5억에서 10억대로 되는데 서울은 거의 대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그러면 잠실의 반대를 안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정동, 방이동, 오금동이라고 하는데요. 그쪽도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에서 10억 사이로 또 갭 투자가 가능하고요. 서울의 인근에 그 정도 돈이면 골라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이상은 뭐 많죠.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15억 이상은 뭐 강남권, 서초권, 반포주공 1단지.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점이 초투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라면 초투금이 낮아졌겠죠. 최근에 핫하죠. 오세훈식 재개발. 이게 기존 재개발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개발이요, 종류가 4가지가 됐습니다. 아까 말했던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상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간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에 5.6 대책이라고 공공 재개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이 함께 한다는 거죠. 흑석 1구역이라든지 성목 1구역 같은 경우를 공공 재개발로 한다고 했고, 또 세 번째는 공공 주도입니다. 조합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신통기획, 오세훈식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민간 재개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좀 기간 줄어드니까 너 뭐 좀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미는 실수요자 아니면 들어오지 마, 내가 빠르게는 해줄게, 그 대신 넌 뭘 해줄래,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게 신통기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세훈식 재개발 언급되고 있는 지역 중에 눈여겨봐야 될 때가 좀 있을까요? 서울입니다. 해제구역을 리스트업을 할 때 200군데나 넘더라고요. 대부분 가면요, 동의서를 진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재개발이든 어떤 재건축이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동의서예요. 그런데 왜 숭인동하고 서계동은 공공을 하지 않았느냐, 공공이 싫었던 거예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주거 정비 지수제라고 있거든요. 점수 안 되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서계동하고 숭인동, 창신동 다 넘어갈 수 없는 점수였는데 그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면서 민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쪽이 되게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의 의지로 빨리 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1차에 되는 것을 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보지가 돼서 정말로 하는 지역을 봐야 되는데, 실거주로서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받겠다, 긴 시간을 두고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곳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수요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정보 어디서 얻냐? 확실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원천 소스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지금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건 조금 늦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봅니다. 서울시 회의록이라든지 한번 보고요. 서울경제신문을 보죠. 저는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기자님한테 이거 정보 어떻게 얻었냐고 하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그 조합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기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안에다가 구역이 계속 변하니까 QR코드를 넣어놨어요. 올해 이제 말까지 변화되는 구역, 뭐 사업시 인간하고 조합 설립되고 그런 걸 정리해서 계속 업데이트, 오늘도 업데이트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딱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 정보는 거의 회의록 아니면 신문에서 가져옵니다. 지금 신문을 보더라도 부동산 신문의 반은 재개발, 재건축 뉴스예요. 재건축, 재개발은 정확하게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50만 도시에서는 2030, 2040이라는 계획을 내야 됩니다. 30년 계획을 세는 거죠. 지자체의 목적은 뭐냐면 인구가 들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세금을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주거를 정비해야 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서 부천, 용인, 수원은 30년, 40년까지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본다면 미래의 보석 같은 곳을 알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있는 QR코드는 연말까지만 업데이트 되는 거죠. 네. 꼭 명심해 주시고요. 클린업에 올리는 건 조합이 올리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들 보면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합원이 되면 친절한데요. 조합원이 아니면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이권의 다툼으로 해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쪽 부동산 소장님이 정통한 거죠.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도 불인이 시절에 청약이 안 된다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도전하세요. 부딪히세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정영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책의 홍보 문구라고 하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비상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건 바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오늘 정정 작가님과 함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재개발 예정구역 대 재건축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예정구역이 되더라도 이해관계가 많아서 잘 안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또 분양 신청을 하고 조합원이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정구역이라면 거의 될 가능성이 높죠. 안정성이 훨씬 더 재건축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고민하실 것 같아요. 투자한 곳 안전진단 2등급, 자녀 성적 1등급. 첫 번째 안전지대. 그래요? 자녀 성적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등급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부하는 대학을 찾는 게 낫다. 농담입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하자. 아드님 꼭 들으셨길 바라며.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달간 부동산 이슈 안 보고 호화 반찬 누리기, 부동산 이슈 보고 군만두만 먹기. 부동산 이슈 보고 군만두만 먹기. 저는 하루라도 부동산 뉴스를 보지 않으면 궁금증을 못 푸는 성격이라서 또 외국 여행 가서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만두라도 먹으면서 부동산 이슈를 볼 것 같습니다.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님 다릅니다.